안녕하십니까. 마카오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마카오 전문 유튜브 채널 마카오리즘의 피터정입니다. 여러분, 마카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지노, 유흥. 오늘 마카오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다가 접근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디 가서 마카오 좀 안다고 방귀깨나 낄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마카오는 과연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마카오는 중국 광동성 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 동네에는 금융의 도시이자 쇼핑의 천국인 홍콩이 있습니다. 마카오는 총 4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대륙과 연결된 마카오 반도, 두 번째로는 이 마카오 반도와 3개의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타이파,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매립지로 대형 카지노 호텔들이 즐비한 코타이. 참고로 코타이는 콜로안과 타이파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콜로안의 CO와 타이파의 TAI가 합쳐져서 코타이라는 명칭이 맹글어졌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코타이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연과 어우러진 아기자기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콜로안이 되겠습니다. 마카오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라고 하고요. 이것은 특별행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국기 정도 되겠네요. 제 마카오리즘 로고와 비슷하죠. 마카오는 광동어로 오만, 중국어로 아오만, 영어로 마카오, 포르투갈어로는 마카오라고 합니다. 마카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광동어와 포르투갈어지만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광동어, 중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순입니다.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포르투갈 혈통의 사람이거나 포르투갈 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큼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부터 포르투갈령에서 중국령으로 되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서 최소 50년간 일국 양제로 굴러갈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에 속해 있는 도시국가 혹은 자치행정도시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카오는 군사권과 외교권만 중국에 있고요. 이 2개를 제외하면 모든 권한은 마카오 정부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마카오의 가장 높은 직책은 바로 행정장관인데요. 호야생 마카오 행정장관은 2019년 12월 20일에 취임하였습니다. 마카오의 면적은 매립으로 인해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3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크기는 33.8평방킬로미터인 서울 송파구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통용되는 화폐는 마카오 달러와 홍콩 달러이고요. 참고로 마카오에 오실 때 제발 좀 미국 달러로 가지고 오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거 쓰시려면은 다시 홍콩 달러나 마카오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마카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주로 토속교, 예를 들면 유비, 관우, 장비, 아니면 판관, 포청천 이런 것들요. 그리고 불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등등의 종교가 있습니다. 마카오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수는 2019년의 기준으로 67만 9,600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마카오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마카오인은 55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마카오의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평방킬로미터당 2만 656명이 되겠습니다. 마카오의 기온은 사계절이 있지만 눈은 오지 않고 온난 다습한데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습합니다. 마카오의 교육열은 한국만큼 높진 않지만 낮지도 않은데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한 만큼 해외 다수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동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언어적인 측면과 어려서부터 패스를 하지 않으면 유급을 당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형 학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목표만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카오를 이끄는 산업으로는 카지노업, 숙박업, 여행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마카오의 GDP는 2019년 한 해 미국 US 달러로
79,975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마카오인들의 평균 연봉이 9,600만원 정도 되었겠네요. 이것도 작년보다 4.7% 하락한 수치인데요. 2019년 한 해에는 3단계가 하락한 전 세계 5위밖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카오의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첫 번째 식비를 예로 들면 한국 분들이 잘 안 갈 만한 현지 식당에서 덮밥 같은 메뉴를 한 개 시켰을 때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3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2인 기준으로 제가 지인이랑 보통 레벨의 식당을 가면 200에서 300불 정도 나오는데 당연히 그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월세를 예로 들면 아주 평범한 방 2개, 화장실 1개를 포함한 아파트의 월세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8,000불에서 12,000불 정도 하고요. 당연히 그 이상 비싼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통비용을 예를 들면 택시 기본요금은 19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버스 비용은 6불입니다. 마카오 정부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교통비용은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카오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치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의 기준은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한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범죄율과 치안 점수를 매기는 넘버라는 웹사이트에 의하면 마카오에서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88로 안전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80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개에서 4개의 건물마다 경찰들이 있고요. 제가 10년 동안 체감한 마카오의 치안은 아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카오리즘.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카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마카오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 계획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 제 채널의 영상 시청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쪼이낀!